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0일 낮 12시 반입니다. 이제 시사 문제, 정치 문제, 남북 문제, 북핵 문제 이런 거 조금 젖혀두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주제인 행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한반도는 보면은 가장 행복하게 산다고 선전하는 사람들과 가장 불행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 휴전선이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를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움이 없다는, 수령님의 품 안에서 사니까 부러움이 없다는 북한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한국 사람들, 이 남북한의 대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수치로 하면은, 객관적인 행복도 조사의 몇 개 기준을 적용한다면은 북한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한국은 그래도 행복한 축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행복이 뭐냐에 대해서 설왕설래합니다만은 내가 행복을 느끼면 행복한 거죠. 근데 그건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행복도를 또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준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행복추구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한을 가진다. 이게 우리 헌법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기본적 인권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죠. 그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보통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으로 나누는데, 이 행복 추구권을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한국에서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어떻게 해서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느냐? 거짓말을 해서, 그리고 헌법을 무시해서, 법치를 무너뜨려서,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이것도 탄핵 사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자유권, 생명권을 침해하면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앞으로는 인간 기본권의 3대 권리 중 하나인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은 그것도 탄핵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읽으니까 노르웨이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햇볕을 많이 본답니다. 이 북구는 이 햇볕을 보는 기간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짧죠. 겨울이 깁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모양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햇볕이 나면은 직장 상사가 안에 있지 말고 바깥에 가서 햇볕 쬐고 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게 그 사람들이 건강과 행복의 원천이다. 햇볕을 많이 쬐어야 한다. 요새 햇볕이 참 따사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햇볕을 쬐으면은, 온몸으로 햇볕을 쬐으면은 비타민 D가 생성된다는 것 아닙니까? 남향집에 사는 사람과 북향집에 사는 사람의 행복도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남향집에 살면 햇볕을 일상적으로 받습니다. 북향집에 살면 어둑침침합니다. 햇볕이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면은 요새 코로나 사태를 맞아가지고 정신건강을 어떻게 지킬 거냐의 핵심 키워드가 햇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리고 노래, 그게 팝송이든지 트롯이든지 노래를 좋아하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또 독서를 통해서
깊은 교양의 맛을 느끼는 것도 행복이겠죠. 그리고 미술관을 자주 찾아가서 이 아름다운 것과 접하는 것, 이것 또한 통계가 있습니다. 미술관에 자주 가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통계가 영국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또 하나의 방법은 여행입니다. 해외여행이 좀 막혔다 하더라도 국내 여행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과 접하는 것은 아름다운 미술품과 접하는 것과 똑같은 감동을 사람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그리고 역시 대화, 또 명화, 이 정도를 저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행복의 키워드로 생각합니다. 햇볕, 노래, 독서, 미술관, 대화, 명화, 여행. 1, 2, 3, 4, 5, 6, 7개네요. 이건 조갑제식 행복 비결입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의 이 행복을 주제로 해가지고 화두를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그 화두는 뭐냐? 이 유엔의 한 행복도를 조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깁니다. 지속 가능 해결 방안 모색 네트워크,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인데, 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도 랭킹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 2년 전 발표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 10개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1등 핀란드, 2등 덴마크, 3등 노르웨이, 4등 아이슬란드. 요게 제 화두입니다.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 네 나라를 흔히 스칸디나비아 나라라고 부릅니다. 스칸디나비아, 이 네 나라는 아주 추운 곳에서 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요 네 나라 중에 핀란드를 빼면은 이게 다 바이킹 나라입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요게 화두입니다. 왜 북구 바이킹 나라가 행복도가 가장 높으냐? 척박한 땅인데. 그래서 하도 척박해가지고 8세기, 9세기, 10세기 이럴 때는 유럽을 약탈하는 바이킹 전사 집단이 되었는데 어떻게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느냐? 요걸 오늘 이야기의 중심 테마로 삼고자 합니다. 그 다음 5번째가 네덜란드, 6번째 스위스, 7번째가 스웨덴, 또 바이킹 국가 또 하나 더 나왔습니다. 스웨덴, 뉴질랜드 8번째, 9번 캐나다, 10등이 호주입니다. 자, 이 10개 나라를 보면은 공통점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이 10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첫째,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이 주류를 이룬 나라입니다. 게르만족은 로마 문명권과 항상 격투를 벌여서 결국은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뒤에 게르만족이 유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게르만족은 싸움을 잘합니다. 그러나 법치를 일찍부터 그들의 삶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정착시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법치는 한국의 법치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법치는 저 김명수식 또 문재인식 법치는 정의구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법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공동체를 유지하면은 저절로 행복해진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법치를 정의구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거 보면은 불의를 구현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10개 나라의 법치, 게르만족에서 파생한 법치의 전통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행복의 가장 큰, 집단적 행복으로서의 가장 큰 조건, 이런 법치입니다. 법을 확립하면은 예측 가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주먹으로, 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내전이 일어납니다. 또 이 10개 나라의 공통점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주류가 된 나라입니다. 개신교는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선언에 의해서 구교와 천주교와 대결하면서 커졌습니다. 이 개신교는 일단 정교 분리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동시에 지급에는 귀천이 없다 해서 이
성실한 직업 정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합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발전한 그 모태로서의 사상, 개신교가 여기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환경이 좋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다 이게 스위스, 스웨덴 어떻습니까? 이렇게 광활한 평야를 가지고 뭐 이런 나라 없습니다. 다 사막 아니면은 바다, 섬,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죠. 외딴 섬 아닙니까? 캐나다, 동토의 나라. 호주는 조금 다르죠. 어쨌든 척박한 곳에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아주 역설적입니다. 척박한 곳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뭉쳐야 됩니다. 단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치가 생기는 거죠. 또 강건해야 합니다. 살아남으려면은. 그리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싸우려면은 머리를 써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토마스 칼라일의 말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인간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저 지중해 이런데 아주 날씨 좋고 한 데서는 행복도가 별로고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 랭킹은 들어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복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국방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한국은 자주국방을 포기함으로써 분열, 적개심, 정오를 서로 내부를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참고로 가장 불행한 사람 랭킹에는 10나라가 꼽혔는데 이건 거의 대부분이 내전하는 나라입니다.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아프가니스탄, 탄자니아, 루안다, 예멘, 말라위, 시리아, 보츠와나, 아이티. 자, 바이킹 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왜 행복한지를 좀 따져보겠습니다.